저는 유튜브가 잘 되려면 알고리즘을 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특별히 열심히 만든 것도 아닌데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조회수가 수십 수백 배는 더 잘 나오는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망한 영상과 잘 된 영상을 계속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두 가지 차이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처음에는 망한 것 같은 영상도 몇 달이 지나서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클릭률과 초반 30초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지금 채널의 조회수가 가장 잘 나온 영상과 안 나온 영상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또 처음 한 달 동안 300을 겨우 넘겼는데 두 달이 지나서부터 노출이 늘더니 지금도 조회수가 하루에 수백 회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클릭률을 높였던 방법과 간다 마사노리, 짐 에드워드 같은 마케팅 대가들의 인사이트를 참고해서 클릭률을 높이는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큰 채널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이 정답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방법으로 구독자 2,000명까지는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적용하시면 1,000명 이하의 채널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썸네일을 만들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글과 이미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썸네일에 들어가는 글을 쓸 때 내가 모으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표현합니다. 얻는 것, 읽는 것, 알고 싶은 것 이렇게 세 가지예요. 현재 제 채널에서 조회수가 가장 잘 나온 두 개의 영상의 썸네일도 정확히 세 가지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인간 행동의 동기는 오로지 자기 이익과 공포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카피라이터인 짐 에드워드도 헤드라인에 대해서 나폴레옹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잘 만든 헤드라인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데 그 감정은 두려움 또는 욕망이다.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마케터인 간다 마사노리는 호기심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조회수가 제일 잘 나온 영상의 썸네일은 정직하게 이익만 표현했어요. 그런데도 현재 채널의 영상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회수가 잘 나온 이 영상은 이익과 호기심을 모두 넣어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클릭률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썸네일에서 공포를 표현하려고 했던 영상은 클릭률이 낮게 나왔어요. 영상 내용이나 주제도 영향이 있겠지만 확실하게 공포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익과 호기심을 강조하는 게 저는 더 쉽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카피는 반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미지입니다. 카피에 대한 증거, 호기심 극대화. 저는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썸네일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확실히 클릭률이 올라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증거는 말 그대로 썸네일에 들어간 글이나 제목에 대해서 이미지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썸네일 카피는 영상 한 개로 500명 늘린 방법이에요. 그리고 카피에 대한 증거로 구독자 500명이 실제 증가한 그래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구독자의 동그라미와 화살표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 썸네일 이미지에는 증거와 호기심을 모두 넣으려고 했습니다. 호기심을 높이기 위해서 모자이크를 활용했어요. 그리고 카피에 대한 증거로 평소보다 높은 조회수를 얻은 이미지를 추가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피를 먼저 정하고 나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카피를 봤을 때 어떤 의심이 생길까, 어떤 게 가장 궁금할까를 고민해보는 게 이미지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썸네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문장을 써야 될지, 어떤 이미지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창의력이 좋지 않은 편이라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유튜브에서 이미 검증된 썸네일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제 채널에서 가장 클릭률이 높은 썸네일도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클릭률이 가장 안 좋은 영상도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썸네일입니다. 저는 두 단계로 나눠서 썸네일을 벤치마킹 하는데 클릭률이 가장 안 나온 썸네일은 두 번째 단계를 생략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정한 기준에 맞는 썸네일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찾은 썸네일을 분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저는 정보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참고할 썸네일을 찾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얼굴이 없는 썸네일, 정보성 채널,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영상.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래 세 가지의 기준으로 썸네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실제로 썸네일을 분석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제 채널의 시청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바꿔서 적용했습니다. 벤치마킹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져온 영상을 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영상의 썸네일을 클릭한 이유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썸네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상 넓히기, 호기심 자극?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방법보다도 지금 이야기할 내용이 클릭률, 아니 유튜브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썸네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클릭하고 싶은지 체크해보세요. 이 썸네일은 6만 명 채널에서 50만 조회수가 나온 영상의 썸네일입니다. 월 1,000만 원이라는 주제는 한국 사람의 90%는 관심이 있는 주제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썸네일을 단 한 번도 클릭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가치관, 관심사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다 마사노리는 범위를 좁힐수록 고객의 반응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스토리 설계자의 저자 짐 에드워드도
서비스할 대상을 모른다면 무슨 아이디어든 추측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가 가장 위험한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수만 명이 지나가는 강남역 앞에서 컵라면을 파는 것보다 하루 100명이 오더라도 산 정상에서 컵라면을 파는 게 훨씬 더 많이 팔릴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썸네일은 내가 모으고 싶은 사람들이 봤을 때 클릭할 수밖에 없는 썸네일이에요. 그럼 내 영상을 볼 사람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간다 마사노리는 이 한 가지 질문으로 대상을 좁힐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기존 고객은 우리 회사 제품을 골랐나? 저는 이 질문이 유튜브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같은 주제의 채널이 많은데 내 채널을 구독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내 채널의 구독자가 뭘 원하는지, 내 채널의 강점이 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만약 아직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시작하고 싶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구독하고 있는 채널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이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저는 유마키 채널을 만들 때 두 가지 기준으로 대상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두 번째는 내 채널을 구독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상을 좁히면 조회수가 줄어들까봐 걱정이 되실 거예요. 물론 최대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썸네일을 만들면 초반에는 조회수가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단순히 조회수 수익이 아니라 나를 브랜딩하고 내 상품을 만드시는 게 목적이라면 조회수보다는 내 목적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첫 번째 채널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내용으로 썸네일과 영상을 만들었어요. 채널 초반에는 조회수가 빠르게 늘긴 했지만 정체성이 없는 채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만들거나 사업으로 연결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그 채널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유튜브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마케팅에 대해서 더 배우고 경험하다 보면 오늘 제가 한 말을 스스로 반박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건 제가 해왔던 어떤 일들보다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카피라이팅, 영상 제작, 글쓰기, 말하기 같은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전처럼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썸네일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